안녕하세요 베이퍼 여러분, 밴데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들을 좀 보면서 전자담배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도 있고, 시장이 현재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총연합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니까 전자담배 관련된 뉴스들도 좀 있고 문제들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커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좀 나왔고요. 첫 번째는 이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도 안 돼 있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금연단체들 쪽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성인 인증이 돼 있는 사이트들은 또 청소년 대리구매 방식으로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 무인 자판기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인 자판기라고 해도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성인 인증을 해야 되고, 또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인 인증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장치들이 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마약 사건까지도 좀 많이 연루가 됐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나 이제 관련 단체들이 이제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시점이 좀 점점 다가오고 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예전부터 저희가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좀 많이 나눠왔었고, 네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규제가 이제는 거의 뭐 눈앞에 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예, 제 판단에도 올해를 넘기기가 어렵다. 올해 안에는 뭐 규제가 무조건 들어온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님이나 전자담배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분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보시고, 정부 관계부처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언론하고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전혀 변화의 조짐이라든지 긍정적인 것은 아예 없었나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뭐 아시다시피 저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제 합리적 세율에 대한 법안도 발의가 됐었고, 또 반대로 규제를 하자라는 법안도 또 기존부터 발의가 돼 있었었고요. 작년에도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라고 있습니다. 예, 그 경제소위에서 저희 담배사업법 관련된 논의들을 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세금은 또 적절하냐, 규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합성은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작년 11월에도 한번 열렸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전자담배 총연합회나 부회장님이 하신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미성년자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규제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담배를 판매를 하려면 담배 소매인 허가라는 걸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허가도 없이 판매를 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에서도 허가도 안 받고 막 판매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이 시장을 더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노력이 약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뭐, 그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대화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이제 연착륙이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거나 또 서서히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이제 의원분들도 뭐 합리적인 세금도 세금이지만, 야, 일단 이거 규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심각하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흘러온 거죠. 또 한 가지 변수가 뭐였냐면, 아실 거예요. 이제 21대 국회가 종료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노력들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또 어차피 이어져 나가니까요. 예. 또 처음 오신 의원님들은 다시 또 찾아뵈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또 당선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규제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럼 뭐 규제라고 하면은 전자담배를 아예 뭐 금지시킬 수도 있을 테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피해가 올 만한 그런 규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런 영상들도 이제 뭐 제품이나 기기 영상들 같은 거 소개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전부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판매 가격, 그러니까 세금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같이 따라붙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 아시다시피 요런 이제 30mm 액상에 세금이 지금 53,970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약 54,000원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뭐 단순 계산만 해도 이제 요런 하나의 액상이 뭐 7만원대, 8만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답답한 게 이렇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하게 되면 이 시장은 완전히 음성화되거나 괴멸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수백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해외나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1mm당 1799원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mm당 뭐 100원, 200원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공산국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 공산국가인 중국이 또 전 세계 이 액상용 전자담배의 한 90%를 다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근데 이런 국가조차 세금을 36%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액상용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되게 중국이 좀 부러워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저랑 예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전자담배 세금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정부 관계자들 빼고요. 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무슨 뭐 물가 연동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거는 뭐죠? 맞습니다. 이제 그 물가 인상률이 있잖아요. 네. 매년 뭐 3%, 뭐 2%, 3%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담배세도 좀 인상하자. 이렇게 한 번에 막 2배, 3배 뛰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뭐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근데 다만 그것조차도 초기 세팅이 제대로 돼 있어야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세금이어야 물가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애초에 과도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상태로는 물가 연동제를 붙이든 뭐 안 붙이든 어차피 결론은 못 낸다. 과도한 세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전자담배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자담배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싶고, 적절한 세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세팅되어 있는 이 높은 세금 때문에 기존의 니코틴에서 줄기 니코틴, 그 다음에 지금의 합성 니코틴, 이렇게 도망을 쳐온 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규제가 만약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또 된다고 하면은 네. 업계에서는 또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상상하시던 간에 그 이상일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도 단 한 푼도 못 거둘 겁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그냥 못 내는 겁니다.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또 다른 편법이 나오든 시장이 뭐 도망을 치든 분명히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뭐 제가 단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내고 싶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세금을 좀 세팅을 해주시면 네. 정부에도 굉장히 큰 이득일 테고, 네. 저희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득일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이 규제를 하지 말라라고 막을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뭘 준비를 하거나 그러면 좋을까요? 아까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1대 국회가 종료됐고 22대 국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과도한 세금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장사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연초를 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힘들게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이것마저도 사용을 못하게 되면 결국엔 다시 연초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크게 목소리도 좀 내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사실 요새는 그 SNS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협회에서도 인스타, 또 페이스북 이런 이제 계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팔로우 시청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예전부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많은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저랑 부회장님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을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항상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부과를 하고 있었지만 니코틴, 줄기 니코틴, 합성 니코틴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피해 왔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청소년 문제나 온라인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규제가 더 빨라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규제 자체는 사실 뭐 다 성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이 세금 문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끝에 말씀하셨던 저희가 뭐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담배 유저들이나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한 곳에 모여서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 총연합회의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예. 그런 곳에 좀 구독과 가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 세금을 만들어내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그 SNS에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되면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투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SNS는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